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뭐랬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다들 아이돌이 아니라서 우리가 뭐 준비된 이런 인사는 없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이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카페 유니온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로 지금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개인 카페 공동체 그 카페 유니온의 운영진이에요. 이 실체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나 없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7년 됐나? 카페 유니온이? 그렇죠. 네, 7년 된 것 같은데 한 7년 된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이고요. 처음에 이제 한 12개 카페를 시작했다가 한참 할 때는 우리가 110 몇 개지? 110개. 120개? 뭐 120개 가까이 100몇 개에서 하는데 저희도 셀리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하여튼 뭐 그 정도 인원이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끼리 암암리에 줄 거 너무 많이 줬고 빼갈 거 너무 많이 빼가셨고 이제 독립하신 분들 또 그 중에 또 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망하신 분들도 많고 그 중에 한 분?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망하신 분도 있고 망하신 분도 있고 또 정말 잘된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종종 이제 모이는 모임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더 할 예정인데 요즘은 다들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먹고 사느라 힘드니까 지금 이제 자주는 못 모이고 지금처럼 이제 운영진들만 이렇게 한번 또 모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사실 지금까지 다 제 얘기만 들었잖아요. 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실제 카페 사장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또 지금 뭐 하신 분들도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실제 사장님들 고충이라든가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예전부터 힘들어왔던 건 늘 동일한 얘기고 요즘 최근 들어서 좀 힘들었던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리허설 한 번 없이 떡볶이 먹다가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회의 끝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지금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지금 여기서 망한 카페에서 이제 떡볶이로 전향한 이 카페에서 이제 준비를 해와서 이 지중해라고 지금 어디지? 그게 가산동에서 지중해 카페라고 부르는 파스타랑 이렇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지금 깨알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이 매장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용산에 커피 이제 베리빈스라고 커피 잘하십니다. 커피 이제 크레이지 이 상도 우리보다 높은 거 한번 탔지 않나?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폭 탈락도 하고 광폭 탈락도 하고 어쨌든 커피를 굉장히 잘하시는 이 사장님이 용산하고 성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성남의 분당. 정확하게 성남이지. 성남시 분당. 네, 경기도는 촌입니다. 네, 그쪽에 하고 계시고 여기서 카메라 울렁증 있다며. 그거 꼭 집었어? 이제 안티 나오겠네. 지금 여기는 경기도 연천에서 지금 커피 빈스 이제 운영도 하시고 두 분은 이제 교육도 하고 있죠. 네. 교육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대로 제가 순서를 이제 해가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님부터. 이 다 두 분은 형님이고 이 친구는 제 동생이니까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형님 요즘 뭐 그러니까 커피 빈스 같은 경우 요즘에 힘든 일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인지? 그렇죠. 뭐 요즘 뭐 다들 그렇게 좀 어려움을 고충을 겪고 있는 이제 그 건물주의 갑질. 네. 우리 집에도 왔어. 그 시골에 안 올 줄 알았던 그 갑질이 우리 집에도 와가지고 제가 이제 검정장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장을 2층에 하고 카페를 1층에 하고 있는데 실상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놀랄 거지만 시골의 그 월세는 굉장히 싸요. 그래서 아래층이 지금 현재 50만 원이고 위층이 40만 원인데 주인이 각각 20만 원씩 올려달래요. 이게 법적으로도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건데 못 올리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굳이 그 시골 동네에서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지금 교육장은 카페는 옮기기가 좀 그렇고 교육장은 지금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건물을 이제는 소유해야 되나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카페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건물주 행프로 저희가 뭐 무조건 몰아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좋은 건물주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외대는 건물주 같은 경우는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거의 저희 매장의 최고 단골이에요. 최고 단골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오시고 꼬박꼬박 사람이 또 주변에 친구분들 오시면 사갖고 저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고 이거 방송 나간다고 건물주한테 너무 떠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때도 늘 말했잖아요. 그 명절날 명절 때 선물 지금도 주변 추석 때도 받았어요. 명절 때 선물해주는 건물주는 건물주가? 저한테 이제 해줬고 그렇게 정말 잘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지만 그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상황상 좀 안 좋은 분들을 이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건물주면 사실 카페 하면 나쁘지 않죠. 그렇죠. 네. 자기 건물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진짜 건물주이면서 제대로 하기만 하면 사실 제대로 못해서 건물주들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웬만한 임대사업자보다 나은 거지. 그렇지. 임대사업자보다 나은 거고 또 잘만 하면 건물주 같은 경우는 대박의 또 그런 기운도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워낙 나가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뭐 제가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은 자영을 해서 안 될 사람이 그냥 하는 거고 아닌 경우는 사실은 건물 가진 분들은 좀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치.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도 솔직한 이거 내 건물 아닌데 내가 이 돈 들였다가 2년 아유 중간에 이거 하다가 제가 설정을 잘못하고 꺼져버렸네요. 다시 어쨌든 특이한 케이스. 네, 저는 좀 이제 젊은 친구들보다도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좀 많이 썼었어요. 이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뒤통수 치고 이런 뭐 어린 친구들보다도 그냥 좀 책임감 있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더 선호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궁금한 거. 그냥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는데 급여는 어때요? 이거 급여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똑같아요. 어차피 저는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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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저희 동네는 이제 특수한 동네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전면에 이게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조금 그래도 얼굴이 좀 이쁘장한 그런 친구를 세우는 매장하고 그냥 아줌마가 있는 매장하고 매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가 네. 서비스 마인드까지 있어요. 근데 또 감상적으로. 거기는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데도 그냥 그 아이를 보려고 와요. 네, 그런 때도 되게 많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 롯데리아 남상미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롯데리아 매장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됐다고 해요.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생긴 남학생이 있고 그러면 사 먹고 앉아있는데 남학생들 같으면 그냥 안 사 먹고 보고만 있는 아 롯데리아니까. 네, 롯데리아. 아 롯데리아. 그런 케이스도 네, 있어요. 그렇죠. 카페는 근데 들어와서는 그게 또 안 되니까. 무조건 네, 무조건 사 사 먹어야 먹어야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든 뭐 아메리카노든 사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매출이 좀 달라지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어쨌든 사실 이 벨비트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직원 구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구하는 그리고 게 또 이제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나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그만둔 친구들보다도 그냥 다 그만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야, 그 진짜 잘 된 케이스인데 사실 요즘 갑자기 뭐 월급 받고 그 다음날 잠수 타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없었고. 사실 요즘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배울 만큼 배우겠다고 그날 딱 하루 나왔다 그 다음날 힘들어서 뭐 연락도 안 되고 어떤 친구 연락 안 되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월급을 주려고 해도 그렇죠. 연락이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부에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최저임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카페 사장님들이 겪는 고충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최저임금이 끼치는 파장이 사실 되게 커요.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왜냐면 연철 사장님이 차를 안 갖고 와서 오늘따라 너무 어제 대구에 출장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다고 연천에 가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끊긴다고 아까부터 징징대고 있습니다. 지하철 끊기면 이 친구가 저를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가산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에 방송으로 한번. 근데 뭐 저희 멤버들에는 며칠 전에 또 얘기 나왔던 그 주유 수당으로 주유수당. 네, 우리 청년들이 조금 그걸 악이용하는 그치. 그런 청년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솔직히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도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또
반면에 또 악덕업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악덕업주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이슈화되고 또 그게 공론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악용하는 또 그렇죠. 반대의 또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사실 직원들 중에 요즘 젊은 친구가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특히 외대 주말 알바 걔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졸업해요. 아, 걔 우리 보러 가야 되나? 정 팀장 있잖아요. 정 팀장. 네. 정 팀장 뒤에 바로 걔예요. 아, 그래요? 그 전에 있던 우리 창립 멤버 중에 이제 정 팀장 나와있고 나머지 다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지만 걔 뒤로 바로 몇 달 차이로 이제 우리 형수 김 팀장이라든가 건율이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걔들은 몇 달 차이로 후배인 거야. 그 걔가 이제 졸업할 정도니까 걔도 보면 우리가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행사 있을 때 나와서 이제 이번 카페쇼 같은 경우에 평일날 걔가 나와서 이랬어. 혼자 바빠 죽겠는데 근데 혼자 있어. 웬만하면 또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무 관계 이런 게 좀 사실 뭐 너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적인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얘기되지 않잖아요. 좋은 긍정적인 면은 꼭 이슈가 안 돼. 자꾸 안 좋은 면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사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사실 어쨌든 고충은 있었던 거죠. 지금 뽑는 데 있어서 무조건 젊은 친구들 안 뽑는 건 아니었지만도 희한하게 젊은 친구들 또 다시 있습니다. 또 다시 자꾸 나가네요. 저 핸드폰에 새로 샀더니 저러네요. 젊은 친구들을 안 뽑은 건 아니었지만도 희한하게 좀 잘 이력서들이 안 들었었어요. 유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력서는 들어도 면접을 안 와요. 아 그런 애들 진짜 이게 많아. 면접 진짜 면접 온다고 그 전날 약속까지 잡아놓고 안 오는 애들도 많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면접 노쇼. 절대 근데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오고 싶어하는 바리스타 정말 많잖아요. 우리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있긴 있어요. 진짜 그 와중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매우 기뻐하죠. 걸러냈다. 그러네 하나 걸러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면 속 편한데 막상 나가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 다 버리고. 그렇죠. 그 친구를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시간 다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떡볶이. 떡볶이 지금 진짜 이게 떡볶이로 불러주지 마세요. 파스타를 합니다.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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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주 메뉴는 파스타.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지금 사실 기분 안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꺼내는 건데 워낙 편하니까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해요. 그렇죠. 뭐 망했다는 거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실 진짜 힘든 거죠. 집에 안 데려다 준다. 근데 그때 상황도 좀 사장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힘들었지? 그걸 이제 왜 힘들었지 스스로 분석했었던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가 얘기해줬던 것도 있을 거고 왜 그랬던 것 같은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이름도가 위드커피였나? 위드커피가 힘들었었던 그런 원인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뭐 커피가 좋아서 저도 카페를 하긴 했는데 전형적인 사람. 제가 얘기했다. 근데 이제 흔히 그냥 제 밥벌이를 하면 그냥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직장인들처럼 그냥 제 밥벌이가 되면은 저는 이거 평생에도 괜찮겠다. 일단 커피를 좋아하니까 평생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카페를 했어요. 카페만 한 8년 했었어요. 카페만 8년 했었어요. 그 자리에도 8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5년간은 그냥 감사하게도 저는 제 밥벌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직장인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직장 다니는 것처럼 그냥 밥벌이를 했었는데 사실 번화가가 아닌 이상 상권이라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카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페가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그거 이제 동네 상권은 어차피 나눠 먹기 하는 거거든요. 나눠 먹기 하는데 저는 동네니까 저희 주택가였거든요. 동네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는 안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카페를 하고 한 5년 만에 거의 이제 2호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어요. 이디야. 다 아는 거 네.
어쨌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당연히 매출이 엄청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한 30%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매출이 그 정도 빠지니까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자원봉사를 제가 한 2년 넘게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 한 2년 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버텨봤는데 버틴다. 네, 버텨봤는데 아니 그 사이에 이디야도 한 2년 만에 주인이 2번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동네 상권이니까 뭐 재미가 없으니까 돈 버는 재미가 생각만큼 안 되니까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긴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이디야 같은 경우는 이디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없어지지는 않고 어디선가 호구가 나타나서 그 주인만 바뀌면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밥벌이가 안 되면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정도 됐는데 괜찮죠? 아, 카페보단 낫죠. 그 이제 또 이거 하는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랑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식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의를 취소하는 듯한데. 근데 사실 자신감 가져. 제가 사실 이디야가 생겼을 당시에는 못 가보고 그때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좀 안 좋게 그렇게 되고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사실 떡볶이 파스타 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손님이 왔네요. 이거. 네네. 네. 그렇게 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보니까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냐하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지어 신호등 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요. 진짜 둘 다. 바로 앞에 있고 심지어 이디야가 한 30평 정도 되죠. 공간도 크고 네.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앉는 좌석도 많고 좀 쾌적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매장은 10몇 평 정도. 네. 그러니까 매장도 작고 그리고 전면부가 안 보이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잘. 진짜 전면부가 잘 안 보여. 제가 딱 가서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잘 안 보이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쪽 이디야는 전면이 넓고 옆쪽으로 넓어서 상당히 손님들이 보기에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문을 닫아보니까 이디야는 또 손님이 또 손님들까지 또 가버리고 제가 우리 그때 이 친구가 기업 시간을 우리 카페 유니언 회원들이 모여서 그 경계를 준 적이 있는데 그 밥을 먹으러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일찍 갔어요. 그때 제가 컨설팅 때문이었나 뭐 때문에 제가 인근에 갔다가 다른 상권도 보고 그때 내가 그때 가산동하고 뭐 이렇게 금천구 이제 왔다가 바로 이제 이 친구 이제 매장으로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할 짓이 없어서 이제 컴퓨터 작업한다고 이디야를 갔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복수를 하겠다고 내가 여기 전기를 내가 빼먹겠다고 핸드폰 충전하고 노트북 전기 연결해서 엄청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손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디야란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다른 카페가 크게 들어왔어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주택가에 들어갈 때는 도대체 어떤 게 좋은가를 또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딱 그 길 가보고 아 얘가 진짜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보자마자 야 이디야 너 근처에 있다 했지 저렇게 눈앞에 있는지 근처에 있다 했거든요 저한테. 그냥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막상 딱 봤을 때는 이거는 근처가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있어. 바로 진짜 저 앞에 한 그 도로폭이 20m도 안 되지 10m? 외차로도 20m예요? 도대체 20m가 어떻게 나오냐? 15m? 직선거리로 한 10몇 m밖에 안 되겠는데 4m? 네. 그 정도 거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 매장이 만약에 이디야가 들어와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전부터 브랜드 파워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지도도 굉장히 강해 갔어야 되고 기본 깔린 단골의 수나 층이 굉장히 두터웠어야 되는데 충성도가 있었어요. 네, 두터웠어야 되는데 좀 앞으로 오세요. 잘려야 돼. 그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됐던 이제 페인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좀 매장 모양 자체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알았는데. 매장 모양이 삐죽하게 돼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게 보이지. 큰 건물에 들어가는 현관 옆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 분산이 현관 쪽으로만 이루어지지 그쪽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초보자들이 딱 봤을 때는 와 여기 현관 옆이라서 사람들 눈에 잘 띄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또 건물 자체도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건물 사이에 이 많은 상권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조그마한 입구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랬어요. 제가 사실 마음은. 근데 뭐 그때 갔을 때는 좀 이게 오픈빨이었는지 나쁘지 않았잖아요. 떡볶이. 떡볶이죠. 그냥 뭐 그냥 밥벌이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밥벌이. 밥벌이. 본전에서 밥벌이까지 갔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죠. 그렇지. 지금 남는 게 없다 해서 밥벌이까지 갔으면 이래도 그래도 남는 게 저걸 하고 있으니까. 있고 근데 나름대로 커피는 버리지 않았어요. 네. 파스타집에서 커피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뭐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거 맞죠? 네. 발을 계속 걸치더라고요. 그 지금 오늘은 진짜 실제로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 다 말이 많아서요. 원래 얘기를 이거 못 끝내요. 원래는 굉장히 지금 보통 이런 얘기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 할 수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또 너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시잖아요. 네, 차. 네. 지금 지하철 때문에 지금 차를 왜 안 끌고 와? 심지어 신절동에 내려서 제 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재밌네요. 사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제 저 혼자 얘기하지 않고 이러면 얘기하니까 또 제 목도 안 아프고 또 이렇게 또 여러 얘기를 실제로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사장님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커피 얘기는 꼭 할 겁니다.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게스트들을 모시고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울진 저희 아버지 생신 때 울진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납품하는 그 카페 사장님이 있는데 몇 개월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커피의 기준점을 못 잡고 있어요. 내가 가서 세팅을 했지. 야, 내가 지금 직접 가서 세팅해 준 게 지금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진짜 직원들 안 가고 제가 몇 년 만에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세팅을 해줬는데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얘기, 이제 커피 테크닉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으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일반인들을 좀 게스트로 모셔갖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회의 다 수고하셨고 우리가 12월 7일 네, 12월 7일 메모하세요. 12월 7일 날 우리가 일반인들과 우리 카페 회원들, 한마디로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여러 커피인들을 모시고 이제 커피 파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카페 유니온에서요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매년 우리가 사장님들하고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분들, 뭐 일반인들,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커피 파티를 하거든요. 말이 커피 파티지 커피는 뒷전이고 먹는 파티입니다. 윷놀이가 주가 되는? 네, 윷놀이가 주가 되는. 그러니까 다 이제 어울려서 즐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창업 예비자들은 오셔갖고 실제로 사장님들 얘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커피 파티 12월 7일입니다. 그때 꼭 제가 공지는 한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진행하시면 네, 바로 올라가니까요. 카페 유니온 그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그 공지를 제가 올리고 쪽지도 보낼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네이버 카페 지금 가입 많이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또 가입 안 하셨더라도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서 이런 공지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